just for you. Welcome to my world. 여덟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의정부 2024 1261입니다.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땅인데 여기 보시면 감정 가격이 6억 4,600이 1억 5,50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지목이 전인데 이중 일반 주거지역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 면허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8월 13일 날 입찰 예정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이런 땅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누군가 낙찰을 받았다가 미납을 하고 담당자가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고 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하락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연금 대상도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집을 못 짓는다고 그러면은 농지연금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 쓰는, 제가 이걸 보고 담당자는 절대로 건축허가를 안 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소송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무릅쓰고 추천한 건데, 먼저 번에는 제가 봤는데 그렇게 가격이 2억 얼마까지 떨어졌을 때는 이게 이렇게 무릅쓸 필요가 없지 않았다가 했다가 1억 5천까지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제는 한번 해보고 소송도 하고 행정소송도 해서 건축허가도 받아볼 만 할 때까지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추천을 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낙찰 받으면 여러분들이 행정소송까지 각오를 하고 낙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물건 안내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겠는데요. 뭐죠?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보면 얼마죠? 292평이 있죠. 2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좀 높기는 하지만 여기는 주택가고 1종 일반 주거지역과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차이가 뭐죠? 용적률 차이인데 용적률 차이라는 얘기는 다세대를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포천시에 다세대를 지을 만큼의 그런 수요가 없기 때문에 1종 일반 주거지역과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똑같은 효과인데 감정 가격은 2종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좀 더 높게 감정이 된 거라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렇지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건축허가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돈이 되는 땅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감정평가사가 지금 한 걸 보면 이 노란 거 있죠? 노란 거는 도로입니다. 지적법상 도로인데 여기에 지적법상 도로가 우리 땅까지 지적법상 있는 것이 뭐예요? 좁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땅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건축허가를 안 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허가를 받았다가 뭐 했어요? 미납을 했죠. 그러니까 3억 1,600 정도로 또 하락을 했을 때 누군가 3억 한 2천 정도의 낙찰을 받았는데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는 걸 알고 미납한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노란 걸로 돼 있는데 210에 40으로 해서 현황은 도로로 돼 있지만 지목은 전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지역법상 보시면 여기 보세요. 우리 땅이 여기 있죠. 땅이 여기 있는데 여기 요거하고 요거는 도로죠. 근데 여기는 보면 현황 도로는 돼 있고 이만큼 현황돼 있고 여기 뭐야? 자동차가 여기 서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현황 도로는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밑에도 보시게끔 되면 여기 밑에도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지목은 전인데 여기 현황 도로가 있죠. 현황 도로는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땅에 요 땅인데 여기 건물이 지어져 있고 여기 건물이 지어져 있죠. 우리 땅 옆에 건물이 지어진 게 두 개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도 건축물 관장이 있고 여기도 건축물 관장은 있어요. 이 건물을 보게끔 되면은 이 건물은 지역법상 도로가 없는 거는 우리 땅이나 이 건물이랑 똑같아요. 용도 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지목이 전이죠. 여기 보면 여기 지목이 전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낙찰을 받는 땅이 210-3번지인데 여기 보면 210-15는 건축물 과장이 있고 210-45는 건축물 과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제가 왜 210-45와 210-15를 받느냐 보면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210-45죠. 여기 보면 도로가 이렇게 쭉 작죠. 근데 여기 건축허가를 보게끔 되면 여기 뭐로 나와 있죠? 이게 4m 현황도로로 돼 있죠. 근데 여기는 보면 이거는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4m 도로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게 아닙니다. 6m 도로 갖고 건축허가 되는데 여기는 4m 도로뿐만 아니라 이 밑에 6m 도로가 있죠. 이거 조심하세요. 왜 그러세요? 건축허가를 받을 때 배치대 4m 현황도로로 돼 있긴 하지만은 여기 건축허가는 이 4m 도로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6m 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여기 보면 여기도 저기 보면 지금 건축물 과장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 건축물 과장은 제가 봤더니 배치도가 없더라고요. 건축물 관리장만 있어요. 보면 건축물 관리장이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다세대가 보면 뭐로 돼 있죠? 다세대로 돼 있죠. 다세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우리 땅 옆에 보면 여기 보면 우리가 낙찰 받을 땅은 이 땅인데 여기는 건축물 관장이 있고 배치도는 없습니다. 건축물 과장이 있죠. 그럼 언제 건축허가를 받는다고 봤더니 언제? 74년도예요. 74년이니까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비도시 지역일 때 건축허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보시죠. 비도시 지역이나 도시 지역이나 건축법은 어떻게 한다? 똑같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도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지고 도시 지역도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지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비도시 지역이라고 해서 건축법상 도로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74년대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제가 보면 여기에 있는 집이 건축물 관리장은 없고 배치도는 있는데 어떻게 해서 건축허가 났나 봤더니 제가 여기 봤더니 여기는 건물이 지어져 있죠. 이 건물은 배치도가 있더라고요. 이 건물은. 건물에 배치도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보면 이 앞에 도로가 있고 옆에 도로가 있죠. 여기. 이 건물. 이건 뭐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도로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도로가 아니고 뭐예요? 도로가 아니고 뭐예요? 210-40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210번지 10번지에 건축허가를 내준 거는 이 도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걸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가지고 행정소송을 해야 되겠는데 행정소송을 할 때는 뭔가가 분에 맞아야지 건축허가를 내주는 거거든요. 포천시 건축조례를 봤습니다. 보려면 이해관계인의 현황이 여기 보면 현황도로가 여기 이렇게 있죠. 현황도로를 다른 사람의 땅이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아야지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조례에 있는데 포천시 건축조례는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이 언제냐면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 이건 이 현황 통로를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을 해야지 되는 거죠. 소송을 하려면 이거는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도 통로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지 판사님이 인정할 거 아니에요. 핵심이 그거예요, 이거는. 자, 그런데 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도로 등이 미수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 시장은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별표 1에 2의 과목에 따라 도로 개발행위 운영 지침에 의해서 상수도나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됐어요. 그건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 조건인데 원래는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다음 사건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 확보를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언제? 부지 면적 미치면서 근린생활시설의 단독주택의 경우 언제? 보게끔 되면 뭐예요? 농업 임업용 시설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종 일반 주거지의 농지이기 때문에 농업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으로 해서 이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도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고 뭘로 해야 되냐면은 건축을 해 사실상 주민상호는 통도로만 해야 되는 겁니다. 건축업 대지와 도로의 관계 언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된다. 다만 다음과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아까 조례에 의해서 동도로를 그러니까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라는 걸 입증해야지만이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시인적으로 본 게 이겁니다. 여기 감정평가사가 찍은 사진이 우리가 낙찰받는 땅이 이 땅이죠. 이 땅인데 여기가 도로 포장이 돼 있죠. 요 우리 땅 앞에 한 3분의 2까지 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도로 포장이 돼 있는 거 여기 보면 아스팔트가 그대로 돼 있죠. 핵심적인 건 제가 이것 때문에 결심하게 된 겁니다. 여기 뭐가 있죠? 배수로 있죠. 이 배수로를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개인이 만들었어요? 포천시에서 만들었어요? 시로 추측됩니다. 모르지, 그거는. 그래서 추측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포장이 된 거는 포천시에서 했어요? 개인이 했어요? 모릅니다. 모르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입찰에 들어갈 땐 포천시에서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을 해서 그것만 갖고 있으면은 포천시에서 배수를 만들었고 포천시에서 포장을 했으면은 땅 주인을 도로를 관리자가 누구예요? 땅 주인이 관리자예요? 포천시가 관리자예요? 왜? 포천시에서 포장을 하고 포천시에서 배수를 만들었으니까. 이럴 때는 포천시에서 포장을 하고 포천시에서 배수로를 만들었을 때는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 출입에 지장이 없는 두 개로 해서 행정소송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입찰에 들어갈 땐 반드시 포천시에 들어가서 포장이 누가 했는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신문고 있죠? 물어보는 거 있죠? 그걸 통해서 몇 번지의 도로에 일부에 포장이 아스팔트가 돼 있고 배수로가 있는데 신문고를 통해서 이 배수로와 이 포장은 어디서 누가 언제 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집에서 그거를 얘기를 듣고 입찰에 들어가야 돼요. 그거 관계가 있어야지 행정소송을 이길 수 있습니다. 건축과 또는 도로과에다가 두 개를 그 관리하고 있는 곳이 건설과 이제 도로과에 있는 건설과에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보면은 리스크가 클수록에 마진이 많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감정가가 6억인데 이걸 6억으로 보시면 안 돼. 이 감정 4억으로 봐셔야 됩니다. 왜? 포천에서 신입동은 2종 일반 주거지는 1종 일반 주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감정평가사는 2종 일반 주거지니까 감정을 높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는 여기에는 시내 중심이지만 다세대를 지을 일이 없을 때는 그 옆에 다세대를 지었지만은 다세대를 지을 일이 없을 때는 우리는 이런 현황도로 갖고 다세대 건축허가 안 내줘요. 6m의 정확한 도로법인 도로가 돼야지만이 건축허가를 내줘요. 우리는 2종 일반 주거지라도 이 땅은 건축허가가 나도 다세대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1종 일반 주거지 가격으로 판단하고 우리는 낙찰받고 있냐. 감정 가격으로 보면 이거 4억 5천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4억 5천에 매도를 하려면 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이건 안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건축허가를 받기 때문에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집어넣으면은 건축설계사무실 통해서 건축허가를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게끔 되면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하고 반려증을 주게끔 되면 반려증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반려증을 해준다는 걸 빤히 알기 때문에 포천 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 건축허가 이거를 허가를 하고 그걸 안 해줘요. 하지 말하면 이런 경우는 포천 건축설계사무소는 게 아니라 다른
의정부, 뭐 이런 설계사무소, 관외에서 설계사무실하고 계약을 해서 반려증을 받는 겁니다. 왜? 같은 관에서 맨날 같이 서로 보면 매주 보고 하는데, 야, 반려증 해줄 거 뻔히 알면서 이걸 뭐 진짜 이렇게 해결돼. 서로 해주려고 하지도 않고 안 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관외 다른 설계사무소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반려증을 받은 놈은 건축허가를 내주는 걸로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반려증을 받은 반려증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에 배수로를 누가 만들었느냐? 도로 포장은 누가 했느냐? 그거를 답변서를 첨부해서 행정소송으로 이길 준비가 다 되면은 낙찰 들어가는 거야. 남자가 얼마 안 나. 13일.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 그거 저기 뭐 신문 걸면 일주일이면 답변 와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은 건축을 듣는다 그러면 가격이 더 떨어져요.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쓸데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좀 잘라야 되는데 잘라지 못하기 때문에 지분으로 팔아가고 두 채 같이 줘야 돼요. 마당으로 같이 쓰고 단독주택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개인 전에다가 이렇게 시에서 포장하고 매너를 만들 수가 있는 건 지금 누군가 지금 포장이 돼 있고 일단 현황도로가 된 지가 오래됐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항공사진 옛날 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이게 이제 보면은 이렇게 그 봤을 때는 이렇게 배수로를 만들어 놨고 포장을 아스팔트로 했다는 얘기는 개인이 하지 않고 포천시에서 이 현황도로를 포천시에서 가게 했다는 뜻이고, 자 보십시오. 도로가 없는 게 여기만 없어요. 다 없어요. 현황도로 많잖아요, 보면은.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더라고. 여기도 나중에 만들어졌고, 요 앞에 다세대도 요 앞에 있는 것도, 여기 진입도를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요 앞에 보면, 요 꼬다리 있죠, 여기. 요걸 만들면서 건축허가를 내줬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했죠? 마을 안길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마을 안길로 해서 도로가 없던 것을 담당자가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안 내주면서 하나씩만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 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도 이렇게 포천시에 있는 그 중심적인 상업적인 이렇게 경매로 나온 곳이 그 현황도로 있어가지고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고 했다는, 나중에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건축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는 그거를 현황도로를 지적법상 도로를 바꿨더라고요.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이기게끔 된다면, 여기 이만큼이 지적법상 현황도로를 측량을 해서 건축허가를 할 때 현황도로를 측량해서 여기를 어디를 도로로 쓰겠다는 걸 집어넣으라고 그러거든요. 측량해서 들어가서 그만큼을 주인이 허락을 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그거를 지목을 도로로 바꾸면서 건축허가를 내줘요. 이렇게 했었던 적이 포천에 있습니다. 예전에 포천시에 있는 걸로 해서 제가 우리 그 도로에 보게끔 되면 상업지역에 이렇게 떨어졌던 실전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담당자가 안 해준다고 하는 거를 내가 질의해갖고 답변해가지고, 조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안 해주냐고 했더니, 나중에 가서 해준다고 해갖고 그건 행정소송하지 않고 그냥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담당자가 그대로 안 해주겠다고 한 것 같아요. 이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이거를 마을 안길로 보느냐, 정식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되느냐는 것은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해준다고 할 건 없고,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졌을 때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소송 얼마나 네? 보통 행정소송 얼마나 행정소송하면 6개월 걸린다고 봐야죠. 빠르면 6개월이고 아니면 1년 걸린다고 봐야 되죠. 보통 보면 한 6개월 정도에서 한 8개월 정도면 끝이 나는데, 뭐 오래 걸린 경우에는 뭐 1년 정도도 갈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농지를 연금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연금으로 투자를 해서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 안에 주변 환경이 바뀌면은 개발해서 팔고도 빠져나올 수 있는,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농지가 가격이 34%까지 하락이 된 거를 제가 한 3개를 지금 골라서 오늘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농지연금은 제일 첫 번째,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지 연금 대상이 되고 경력은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경력이 5년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5년이 아니라 총 합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 그러면은 연금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상 농지는 전답 과선으로서 사업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농지를 되는 겁니다. 사업 대상자의 주소지, 다시 말하면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동매나 경매로 낙찰을 받은 경우에는 낙찰을 받고 나서 5년 경력이 채워졌다고 하더라도 연금으로 신청한 거에 2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력이 있어야 되고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여야지만이 여건이 된다는 겁니다. 대외 농지는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되지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공유 지분으로 있는 경우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이 같이 돼 있을 때는 안 되고 개발 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는 안 된다. 조금 아까 제가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했죠, 농지. 그러니까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용도 지역이 정해졌다는 얘기는 건물을 개발 계획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주거지역으로 만든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연금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발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농지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계획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든지 이렇게 공업지역이든지 용도 지역에 의해서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된 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의 출입이 어려운 농지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연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돈을 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때까지 하는데 이자를 주고 돈을 미리 등기 이자는 나중에 해주지만은 그 돈을 이자를 주고 빌린다는 뜻인데 그 이자를 빌리는 것이 언제냐면 고정금리로 할 때는 2.5%고 변동금리로 할 때는 지금 현재 2025년 7월 기준이 2.31%라는 얘기예요. 고정금리는 얼마? 2.5%라 이런 뜻입니다. 쉽게 해서 내가 연금을 받아서 총연금 받은 것이 1억이 되는데 갑자기 그 땅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걸 내가 연금 받지 말고 개발해서 다른 데로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연금 받은 총 돈에 연 2.5%를 합쳐서 짚어버리면 연금에서 해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금을 받는 것이 지급 방식은 종신형, 전천후, 후박형, 수신칠형. 그러니까 종신청약은 내가 죽을 때까지 똑같은 금액을 받겠다 이런 뜻이고 전후 후박형은 내가 조금 젊었을 때는 많이 받고 나중엔 좀 덜 받겠다 이런 뜻이고 보면 기간정액형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하지 않고 5년, 10년, 15년 이런 식으로 그때만 나눠서 받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신형은 무조건 60세 이상이면 무조건 되고 기간정액은 5년이면 78세 5생이 되고 기간정액이 10년 때는 73세 이상이고 기간정액이 15년인 경우에는 68세 이상 기간정액이 20년인 경우에는 63세 이상은 20년 동안으로 나눠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제가 농지연금을 추천을 할 수 있는 걸로 골랐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 논산 2020자 432입니다. 농지 전원주택 안에 있는 농지가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지목이 전이다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최저 가격이 제곱미터당 57,000원인데 공시지가는 지금 얼마냐면 38,3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지목이 전이다 보니까 370.26평이죠. 370.26평이면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300평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370평이기 때문에 이건 농업인으로 등록을 할 수 있고 할 수가 있는데
감정 가격이 얼마였었죠? 2억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7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 물건 개요해갖고 두 필지죠. 140-3, 140-20에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두 필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쭉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돼 있는 것이 이게 전부 다 보면은 누군지 몰라도 이 농지를 개발인 허가를 받고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택지로 분할을 해서 팔다가 중단이 된 겁니다. 못 팔고 경매로 나온 거예요. 저런 주택지로 여러분이 생각해서 투자를 해갖고 다른 사람한테 팔려면 안 팔립니다. 근데 저런 주택지로 생각하지 않고 주택용 농지로 생각해서 나 여기다 사서 농사 지면서 연금 받겠다고 생각하면 감정가의 90%, 공시지가의 100%를 갖고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전원주택지로 보지 않고 연금용이라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얼마까지 떨어지겠죠? 즉 34%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연금을 신청한다 그러면은 감정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경매 감정하는 사람이나 연금을 가지고 감정하는 사람이나 감정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감정 가격이 달리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달리 나올 수는 있지만은 10% 이상 차이 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2억 400짜리가 감정을 하게끔 되면 1억 9천까지 갈 수 있고 이 2억 400짜리가 1, 2년 지나다 보니까 2억 1000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 가격의 90% 정도, 그러니까 80% 정도,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80% 정도에 내가 34%에 사서 80%에 판다. 누구한테다가? 정부에. 얼마에? 8%.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가 택지다 보니까 분할도 해놓고 기반시설이 다 지금 만들어져 있죠. 저는 주택지로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주택을 질 수 있고 내가 보면 주택 짓지 마세요. 이럴 때 뭘 짓는 거예요? 체류형 농어촌 체류형 침투를 짓는 거예요. 여기. 그래갖고 그냥 농지 연금을 받으면서 주말에 농사를 지으면서 쉬었다가 하는 것도 얼마든지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한번 투자해 볼 만하지 않느냐는 생각에 의해서 추천한 겁니다. 절대 질르지 마십시오. 연금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20km 때문에 경북 그 주소지를 저 근처에 옮겨야 됩니다. 일단 많이 옮겨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최종 쉼터를 지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원주택을 크게 지어놓은 건 안 팔리지만은 농지에다가 최종 쉼터 지어놓는 것은 주말에 사용하기 위해서 매매가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낙찰을 봐서 5년의 영농 경력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5년 안에 이런 정도로 하게끔 되면서 매도가 될 걸로 보는데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연금으로 받는다 생각하자는 얘기지 연금 자체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얼마든지 감정가의 7, 80% 정도에 제가 보기에는 체류용 쉼터를 지어놓고는 매도를 한다는 매도가 될 걸로 보는 건데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연금으로 우리는 던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마지막 보루를 만들어 놓고 투자하자는 얘기예요. 교수님 그 주택연금도 있지 않습니까? 예, 주택연금도 있죠. 농지연금은 엄청 인기인데. 아니, 주택연금하고 비슷한데, 예. 연금은 얼마를 주택이냐 하는데, 둘 다 감정을 하잖아요. 둘 다 감정하는 거에 90%, 80%를 갖고 하는데, 예. 건물은 감정가가 1억짜리를 10억 4천에 사는 3,400만 원에 살 수 있는 건 없죠. 예. 농지는 1억짜리가 34%까지 3,400만 원 주고 썼으니까 연금을 줄 때 금액을 높게 책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보다는 농지연금이 좋다 이런 뜻이죠. 혹시 이율이 달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건 다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게끔 되면
논산시 건축조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땅만 사지 도로를 사는 건 아니죠. 네.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도로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오라 그래, 안 받아오라 그래? 하도 받아오라 그럴 수 있죠. 그래. 자, 그래서 받아오라 그러면 건축 허가 안 나죠. 그러면 논산시 건축조례 보자고요.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 1항 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한 토용을 이용하는 사실상의 통로로에 의해서 토지주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해 건축허가했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또는 현재 주민이 사용하는 통로를 이용해 건축물이 짓는 사용하는 도로. 우리는 여기 뒤에 보면 이때 보면 건물이 지어져 있죠. 여기 건물이 지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 사는 거죠. 동도로를 위해서 건물이 지어진 적이 있는 경우에는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주인이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가지고 있는 거 갖고 여기에 있는 건물을 건축허가를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도로 포장도 돼 있고 여기 뭐도 돼 있죠? 배수로까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전원주택지로 돼 있는 것 중에서 여기 땅이 이 땅하고 이 땅하고가 두 개가 경매가 난 거예요. 이 땅하고 이 땅하고 3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하자는 얘기지. 이 땅 자체가 돈이 된다는 얘기가 좋은 땅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또 보면 근저당 설정이 기준 권리고 그 앞에는 소유권만 이자인데 아무 문제가 없죠. 권리 분석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10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서산지원의 2023 58563입니다. 지목이 전이다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필요하고 계획관리지역에 약 800평이고 도로가 접혀져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가능합니다. 최저가가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제곱미터당 7,100만 원, 7만 1,000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공시지가는 지금 얼마냐면 8만 원까지 되다 보니까 이 가격이 공시지가 이하로 하락한 겁니다. 어디냐면 성북면 장고항리입니다. 지목이 전이고 감정 가격이 5억 6천에서 1억 9천2백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34%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날짜는 언제죠? 이게 뭐예요? 8월 5일입니다. 5억 6천2백에서 1억 9천2백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땅을 보시면 장고항리의 한 필지인데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한 필지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한 필지인데 요만큼이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아가지고 좀 그러니까 한 필지를 같이 쓰지 않더라고요. 보면은 경사가 졌더라 이런 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위에는 위로 틀을 쓰고 있는 거고 이거는 밑에는 가구를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만큼이 높이가 차이가 나는 거는 맞습니다. 여기 도로가 접혀져 있죠? 여기 보면 요 땅이 이렇게 있고 요 땅인데 여기 보면 하얗게 뭐가 된 게 있죠? 여기 이렇게. 이 높이가 고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높은 쪽에 있는 도로변 옆에 높은 쪽에 있는 밭이고 이거는 밑에 조금 낮은 쪽에 있는 밭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밭 같기도 하고 밭인지 답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두 필지가 높이가 차이가 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건축허가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도로가 옆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기 때문에 장고항리 장고항 가보셨어요? 안지포는 가봤어요. 장고항이 뭘로 유명한 것 같아요? 실치. 네? 실치. 실치가 유명해요? 그건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보면. 동쪽에서 떠요, 서쪽에서 떠요? 네? 동쪽에서 뜨죠? 그러면 해 뜨는 거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동해안 가야 되죠? 서해안은 해 지는 걸 보죠? 유일하게 장광에서 동쪽에서 해 뜨는 걸 보시 장광입니다. 그러니까 장광 가보신 분은 알아요. 그쪽에서 보면 서쪽 돼 있지만은 서쪽에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서 바다는 동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광에 가서 보면은 동쪽에서 그러니까 서해안에서 동쪽에서 해야 뜨는 것이 장광이라는 곳이에요.
저건 실치도 유명합니다. 그런 실제는 한강보다는 한진항. 예, 한진. 당신들은 한진항이 거기가 이제 아주 그 유명한 곳이 이제 거기고 여기는 장구항은 여기를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이렇게 송문단지 있죠. 이 송문단지가 이제 그 개발을 했는데 사실은 실패했어요. 이걸 분양하는데 한 20년 이상 걸렸습니다. 처음에 내 보면 분양이 안 되고 크게 쓰고 그때까지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어느 정도 분양이 돼가지고 많이 들어서서 이제 이 송문단지가 많이 상당히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 옆에 이제 장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장구항이라는 특이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고 여기에 송문단지가 있기 때문에 34%까지 떨어져 있고 계획관리 지역에 거래원 옆에 있다. 사실 이 땅이 제가 보기에는 성문단지가 활성화가 된다면 창고 묻힙니다. 창고 묻히는 편이 딱 조금만 800평 정도면 이거 창고가 가능한 거거든요. 일단은 34%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내가 농지 연금을 받겠다고 생각하고 낙찰을 받고 농사를 지으면서 성문단지가 더 많이 커지고 활발해진다고 하면은 창고로 개발을 해서 분양하러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34%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팔리지 않아도 연금으로 투자를 해도 가능하다. 이런 마음에서 추천을 한 것입니다. 권리 분석을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설정이 돼 있고 그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것은 바텀은 받은 기가 없습니다. 채권자 아무 지금 이제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권리 분석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11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평택인데 2023 2136입니다. 6필지가 경매로 나오는데 그중에서 한 필지 지상에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잡종지로 돼 있고 건물은 매각 제외로 돼 있고 그 건축물 관리대장은 옛날 땅 주인이더라. 근데 옛날 땅 주인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해놓고 그 땅에서 그 건물을 가지고 그대로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땅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건물은 매각 제외인데 애초에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았었기 때문에 법정 이상권이 인정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다. 나머지 두 필지는 세 필지인가는 모르고 나머지 두 필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으로 되어 있는데 핵심이 이 전으로 큰 전이 있는 것이 이것이 건축허가 날 수 있느냐 안 나느냐 했는데 건축허가 가능한 걸로 봤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했는데 감정 가격이 제곱미터당 61만 2천 원이고 공시지가는 13만 원이에요. 평택에 홍성이 미군 해병대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빌려주는 임대주택을 짓는 사람의 풍성이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지금 예전에는 홍성의 미군 부대에다가 빌려주는 집을 많이 해서 미국에서 직접 임대료를 주고 빌려 썼었는데 그때는 홍성에 거주 지역이 없었을 때 무조건 군인을 이주를 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미군 부대 안에 막사가 없었기 때문에 인근에서 빌린 겁니다. 지금은 그 안에다 10여 년 이상이 지나다 보니까 그 미군 부대 안에 뭘 다 지었어? 지금 다 지었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하던 그 미군들이 안에서 하고 장교급으로 자기 식구들하고 같이 온 사람들만이 근처에서 빌려서 쓰기다 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병으로 빌려주던 그 집이 엄청나게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감정 가격은 그 당시에 가격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높지만은 지금은 이 감정 가격에 반도 안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 가격이 상당히 높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감정 가격이 얼마로 돼 있죠? 20억으로 돼 있어도 이건 제가 보기에는 13, 4억 정도로 봐야 되지 절대 이거는 20억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좋은 거는 인정 가격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연금을 신청할 때.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지목이 6개인데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 둘, 셋 필지고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2필지고 잡종지가 1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종지에는 건물이 져 있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고 전으로 3필지인데 전이 하나가 얼마죠? 여기는 9.98평이죠. 그러니까 이 전은 9.98평은 쪼가리 땅이다 보니까 쓸데없는 땅이고 실질적으로 전으로 2필지는 하나는 얼마죠?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하나는 133평, 133. 하나는 664평이죠. 다시 말하면 133.4평은 이거 따로 매각하기가 쉽고 664평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건축허가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농지연금으로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거는 투자해보자 한 건데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정답인데 요 아까 전 한 필지는 이건 쪼가리 땅이니까 이거 빼버린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인데 여기 보면 도로가 2필지고 여기 보면 이거는 뭐예요? 여기는 잡종지로 건물이 있다 보니까 건물은 매각 제외고 여기 전입니다.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잡종지는 이 건물 주인에게 팔든지 아니면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제3자한테 팔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저는 따로 이렇게 100평으로 분할이 됐으니까 이 분할된 거 가지고 그냥 매도를 해도 되긴 되는데 감정 가격대로는 절대 매도 못 합니다. 이게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집이 지어져 있는 것도 안 팔리는데 집이 안 지어져 있는 땅을 집을 지으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얘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뭘로 해야 되면 이거를 농지연금으로 투자하자는 뜻입니다. 이 땅을 농지연금으로 지목이 뭐로 되냐 전인데 계획관리지역이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그 앞에 우리가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있죠. 여기 건물 매각지이고 요 앞에 전 100몇십 평짜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요 전 몇십 평짜리 그대로 두고 요 뒤에 있는 이만큼을 연금으로 치자는 겁니다. 이 잡종지는 건물 주인에게 매각을 하든지 우리는 낙찰 받은 건물 주인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지료를 내놔라. 이렇게 해서 건물 주인이 땅을 사겠다면 우리는 얼마에 판단했죠? 감정가격에. 깎아달라 그러면 감정가격이 얼마를 깎아줄 가격이다 보니까 우리는 하숙 쳐서 34%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우리 낙찰받은 게 80%에만 매도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고 우리는 건물을 우리 거를 만들어서 제3자한테다가 팔아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나머지 연금으로 투자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일부를 우리는 연금으로 투자. 이거는 연금으로 투자해야지 이거를 개발을 해서 대지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매도를 한다는 이런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안 팔린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평상이라는 곳에서는 건물을 미군들이 입주하기 위해서 건물을 잘 지어놓고도 현재 있는 그 건물까지 파물해서도 현재 있는 땅값보다 싼 것이 얼마나 많은데 현재값보다 많은데 누가 이 땅을 사서 집을 짓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식으로 매도할 생각은 하지 말고 우리 감정가격의 34%에 샀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가격의 40%, 50% 정도에 누가 산다고 하면 매도를 하는 것이지 그 이상에는 매도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입찰에 들어가셔야 되고 순전하게 연금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독지구는 앞으로 삼성에서 개발이 더 되고 많이 인구가 늘어난다면 좀 더 활발하고 상가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행성에서는 미군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형세가. 물론 지금 미군이 28,000인데 지금 2만으로 줄이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 또 나오는 거죠. 더 보면. 그러니까 행성에서 땅을 투자해서 올라간다. 절대 잊어먹을 수 있라는 얘기입니다.
원리 분석에서도 보면 평성이 땅이 많이다 보니까 15억까지 가서 설정해 놓고 14억 9천을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돈을 빌려준 곳이나 이런 곳이 전부 다 좋았을 때 얘기지. 오산 새마을 금고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 14억은커녕 지금 얼마까지 하라 그랬죠? 그렇죠. 이게 7억천에도 이번에 낙찰 안 될 수도 있어요. 보면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게 오산 새마을 금고에서도 자기 돈 다 받아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떨어지고 날 때는 오산 새마을 금고하고 협정을 해서 MPL로 매입을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도 가능하고. 여기 보시면 아까 그 답정지에 건물이 지어져 있죠. 그럼 우리는 요 뒤에 지금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600 몇십 평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건축허가 나냐 안 나냐 이런 얘기인데 자 보십시오. 이게 평택시 조례입니다. 법 45조 1항 2호에 따라 장기간 토양을 이용하는 사실상의 통로는 다음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과 같다.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이 되어 사용 중인 통로에 한한다. 현재 주민이 사용하는 통로로 인해 건축허가 처리된 사실 보게끔 되면 현재 포장이 돼서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땅은 개인 소유지라고 건축허가를 다 준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보면 여기 건축허가를 받았죠. 여기 보면 길이는 진입도로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진입도로가 왜 그러냐면 이 도로가 전부 다가 아니라 중간에 요만큼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 땅이 섞여 있어요. 요만큼이 섞이고 요만큼 섞여 있죠. 다른 사람 땅이 섞여 있다는 얘기. 그래도 우리는 여기를 도로를 여기까지 다 포장을 해서 쓰고 있고 여기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뒤에 100번지에 건축허가를 받는 것도 동도로 인해 건축허가 받는 적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평택에 있는 풍성에 있는 이 땅은 주택지로는 매매가 안 돼도 창고나 다른 걸로는 매매가 됩니다. 이런 목적으로는 건축허가 가능한 경우에 12번째 보시겠습니다. 여주 2024-30340입니다. 2차선 대로 옆에 1082평입니다. 여주입니다. 여주가 이천인 땅인데 여주 지연입니다. 여기는 보면 얼른 보면은 현황 도로에 접해 있지 않아 갖고 맹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건데 최저가가 얼마나 하면은 3870원이고 공시지가가 3400원이다 보니까 현재 가격이 떨어진 것이 공시지가 정도까지 하락을 한 겁니다. 3억 2천짜리가 1억 1천까지 떨어지고 이게 날짜가 언제예요? 8월 13일입니다. 이것도 농지연금으로 제가 보면 아주 전형적인 농지연금 투자용이에요. 아주 좋은 땅입니다. 자 보면 지목이 월펄이 편에서 다비비고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그 골프장 연역인데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 보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 옆에 이게 좀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 옆에 여기가 뭐가 이렇게 보면 지랑 여기 있죠. 여기에 뭔가를 봤더니 여기에 뭐로 돼 있죠? 무기지로 돼 있죠. 지목이 뭐로 돼 있죠? 도로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폐도로예요. 이 도로는. 그 앞에 있는 도로가 생긴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거를 낙찰을 받았을 때 이 폐도로를 여기는 뭐야? 내가 도로를 포장해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진입도를 만들지 건축허가 난다는 얘기예요. 국유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임의로 그냥 내가 포장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만 내 땅 있는 거 그 옆에 붙은 데만 낙찰을 받은 그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이거 딱 빼놓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약점이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보면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안에 농사 짓는 사람이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보거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포장을 해서 도로를 만들 수도 있지만은 여기 돌아가서 이쪽으로 쓰고 있는 거를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아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여기다 정식으로 도로를 만들면 내 땅에 건축허가는 받을 수 있는 땅이라는 용도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 질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 질 수 있죠. 다만 아쉬운 게 농업용 창고, 일반 창고는 못 짓고 농업용, 임업용 수산 창고 같은 것은 지을 수 있다. 이것도 제가 보면 다 창고 용지예요.
창고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좋은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그 나중에 현황을 봐서 건축허가 난다 그러면은 창고를 지어서 임대를 줄 수도 있고 매매를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시지가가 지금 얼마로 돼 있죠? 34,000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최저가가 가격이 얼마냐면 공시지가로 38,700원이다 보니까 우리는 최저가로 산다 그러면 공시지가로 살 수 있다는 얘기. 그 정도로 사서 공시지가로 사서 연금으로 투자하는 식으로 만들었는데 지역이 어디? 이천이거든요. 이천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저는 해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이렇게 가격이 34%까지 떨어졌으니까 한번 투자해보자. 연금으로 투자해보자. 이런 얘기. 여기 보면 이렇게 제방이 있고 여기다가 제보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들고 여기 보면 배수로 같은 것이 있죠. 근데 이게 배수를 덮어가지고 이걸 그 흐드르게 만들고 여기 현황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수로 아니면 배수로 말고 농수. 농수로죠, 농수로. 농수로. 농수로 이게 일부를 덮어가지고 여기를 만들어서 이게 한 6m 도로를, 현황도를 딱 만들어서 포장해 놓자 이런 뜻입니다. 2차선 대로변 옆에 있기 때문에 이 골프장이 있죠. 골프장 옆에 있는데 골프장이 어디 있군가 하고 봤더니 이쪽에는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에 들어가는 출입하는 그 손님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곳이더라고요. 이천 중에서도 북쪽이 아니고 남쪽입니다. 안성하고 가까운 쪽에 있는 이천입니다. 권리 분석으로 봐서도 여기 보면 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가등기 가처분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남 그리고 있고 뭐 가압류 있는데 이 보면 여기가 그러면 제일 빠른 것이 뭐예요? 여기 보면 건조당 설정 21년 4월이기 때문에 인수되는 권리분석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리분석에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뜻입니다. 13번째 물건입니다. 이것도 참 특이한 물건이던데 울산 2024 106480입니다. 건물은 매각 제외고 토지만 매각입니다. 강제 경매로 8,500만 원을 강제 경매로 토지만 신청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감정 가격이 15억짜리인데 건물은 매각 제외이기 때문에 13억으로 시작을 해갖고 감정을 해서 지금 보시면 13억짜리가 6억 7,900만 원까지 하락했는데 강제 경매로 얼마까지요? 8,500짜리. 8,500짜리 때문에 김 사장님 네. 8,500만 원 때문에 10억짜리 집을 포기해야 돼요. 거기 못하죠. 근데 제가 보면 이거는 거의 투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반인들은 건물 법정시장권이 있거든요. 그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은데 이게 그 강제경매 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건물은 내비로 두고 일부러 투지만 가지고 경매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이렇게 하락한 겁니다. 대지로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147평이 상업지역의 울산의 상업지역의 4번이 코너의 상업지역에 147평이 경매로 나온 건데 단가격입니다. 근데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잡으십시오. 우리가 낙찰받는 땅이 요 땅인데 여기 앞에 쪼가리 땅이 있죠. 여기 이만큼 이게 남았는데 이게 옛날에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분할이 됐다가 앞에 건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건물이 있다 보니까 이 건물을 살렸었던 것 같아갖고 그 건물을 자른 걸 그대로 두다 보니까 쪼가리 땅에 이 대로변 옆에 옛날 집 쪼가리 집이 그대로 남아서 영업집을 하고 있어. 이 앞에 있는 땅에. 근데 우리는 그 뒤에 땅이거든요. 나 같았으면 이 앞에 땅하고 관계없이 이 앞에 대로변이 없더라도 여기에 빌딩을 지어서 임대를 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주변 환경이 상업적으로 변했는데도 옛날 집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 집 그대로 쓰고 있다는 이 사람은 돈에 대해서 필요하고 없기 때문에 다른 거를 돈이 생기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신경 안 쓰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보면. 자, 이게 보시면 여기 집이 이렇게 있죠. 여기 다른 사람 땅입니다. 집이 있고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제가 보면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안 나는데 건축물 관리장도 있고 건물이 있더라고요. 왜 있나?
옛날에 정식 건물을 지었는데 도로가 넓히면서 그날 자르잖아요. 그럼 도로도 자르지만은 건물도 잘라요. 그럼 뭐 옛날에 있던 것은 그 건물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자체는 건축허가 안 나지만 옛날에 있던 건물을 그대로 두어가지고 건축물 과장이고 건물을 그대로 두고 그 4차선 대로변 옆에 있다 보니까 임대를 주면서 쓰고 있더라고요. 주인이. 근데 우리는 그건 무시하자 이런 뜻입니다. 용도 지역 지목이 대지구 뭐야? 상업지역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이렇게 상업지역에 뭐야? 4차선 대로변 옆에 없어지는 코너인 거죠. 이렇게 집이 뭐야? 집이 잘 지어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옛날 집이 그대로 있어 영업집이고 요 바로 뒤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같은 다른 데는 전부 다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고 요 집입니다. 요 집이 있고 대로변 여기 있죠. 이렇게 소나무 정원도 괜찮죠. 주차장도 이렇게 있죠. 이 사람이 돈 10억짜리를 돈 몇 천만 원에 이 집을 포기하겠냐 이런 뜻입니다. 권리 분석을 보겠습니다. 보면 소유권을 전부 다 인수를 했죠. 언제 인수를 했죠? 1975년도에. 75년도에 했으니까 상당히 옛날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가 넓어지기 전에 아마 75년이면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되기 전이었을 것 같아요, 보면. 그때 이 사람이 이걸 사갖고 있는데 강제경매로 8,500만 원을 집어넣은 겁니다. 예. 8,500만 원 설정한 거 했죠? 조 누구 해서 토지 누구 해가고 강제경매세 김 누구 해가지고 조 상대로 했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은 왜 조민 누구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취하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거는 무조건 입체 들어가서 해볼 만한 거예요. 이 상업적인 좋은 지역에 반가구로 떨어졌는데 왜 이거를 안 합니까? 아무튼 취해도 이게 언제 보면 94년도에 허가에 94년 75년도에 사가지고 90몇 년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75년도에 집을 썼다는 얘기고 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아무 경제적인 능력이 넉넉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모두 없죠? 이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설정도 한 개도 없죠. 이 사람이 돈 8,500만 원이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면 시야 도장 하면 1,000만 원 달라도 저걸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잔금 안 내고도 낙찰을 받고 시야 동의서만 해서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이에요. 이제 14번째, 15번째 두 개는 82.6평이군요. 그 안에 뭐 다른 게 있다, 이런 건축물 과정 말고 다른 게 그런 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건물 예, 예, 예. 그런 거는 무시해도 돼요. 부천 2024 48716 해갖고 김포 공장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공장이 빌지인데 이게 얼마죠? 감정 가격이 23억짜리가 얼마까지 하락했죠? 지금 11억까지 하락을 했는데 지금 그 땅값이 얼마죠? 17억이죠. 여기 이 김포에 있는 공장 정도고 이 주변이 공장지대인 경우는 임대에 나가는 거 아무 문제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했죠? 낙찰을 받고 법인으로 낙찰을 받고 대출을 받고 임대를 주면서 월세를 주면서 그 대출 오제를 받아가면서 우리 감정 가격의 80%로 내놓고 팔려도 좋고 안 팔려도 좋다 하는 식으로 기다리는 식으로 투자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열린 생활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승가 우리가 투자하는데 승가가 있고 토지가 있고 주택이 있는데 주택은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종부세를 매기고 있죠. 그렇죠? 승가는 지금 옛날에 그 좋던 임대 그 상가가 지금 전부 다 살아가요. 집에서 시켜요. 지금 시키죠. 그러니까 상업은 되지만은 일반 그 대형에 있는 매장도 지금 사고로 들어가는 시대가 됐고 먹을 것도 옛날에 음식점에 가서 먹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매매 음식 등도 그냥 집에서 해서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특별하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무슨
비즈니스가 있어서 음식점에 가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음식점에 가는 일이 훨씬 더 줄었기 때문에 상가도 옛날처럼 그렇지 않다는 얘기고 제일 부동산 투자가 확실한 것은 창고, 공장, 변함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장을 투자하는 것이 건물은 빼놓고 땅 가격보다도 가격이 하락되어 있는 공장을 투자해 놓는 것이 제일 유망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고른 겁니다. 일반 천물구는 자연 녹지 지역에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건물이 있고 도로가 이렇게 있고 도로 지분이고 여기 지분으로 되어 있고 공장 용지인데 자연 녹지 지역에 자연 취락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으로 되어 있죠. 공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아무 문제 없이 공장도 상당히 넓고 괜찮죠. 보면 여기 얼마에 보면 김포 있는 곳이다 보니까 김포, 화성, 포천, 양주 이런 쪽에 있는 그 공장들은 임대가 잘 나갑니다. 권리 분석을 보면 가장 기준 권리가 보면 중소기업은행 가장 앞선 것이 거기서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다른 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임차인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임차인이 이렇게 많이 있을 거는 이제 대학력에 있는 임차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면 15번째 수원 2024-5515 화성시 송상면 공장 용지에 보면 133배인데 임차인이 지금 유치권 신고를 해놨는데 다시 말하면 채권자가 유치권 배제 신청을 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이 2천만 원 월 차임이 400만 원이 있고 대항력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항력이 있는 보증금이 있는데 2천만 원이 있어도 월 400만 원이다 보니까 그 제가 보면 대항력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사람이 유치권 신고를 했고 자 이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장 가격이 지금 1억 11억까지 하락을 했는데 토지 가격이 얼마죠? 21억이죠. 그러니까 토지 가격만 가지고도 지금 12억이 하락이 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자 보세요. 어떤 것이 자기네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몇몇 건물 그래서 그 매각 제외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제일 핵심적인 게 이건 내용입니다. 유치권 주장에 대해 신청 채권자가 임차인의 시설공사는 임차인의 사회관 특수인 목적 물결 달성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자기가 설치한 건물은 유치권 인정이 안 된다 하는 걸 배제 신청을 했고 원래 계약을 할 때는 그 상가 계약을 할 때는 원상 복구하고 나가기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 설치한 것은 안정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 보면 기준 권리보다 빨라요. 빨라서 사업자 등록도 2012년도에 있거든요.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을 확정 요구 때 배당을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게끔 되면 얼마 보면 2천만 원에 얼마죠? 400만 원이죠. 400만 원인데 이 사람이 2천만 원을 400만 원 월세를 다 냈을 것 같아? 안 냈을 것 같아요? 안 냈으면 이게 대항력이 없는 건데 뭐 자기네들이 있다고 하면 2천만 원 정도는 물어준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워낙에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을 땐 질르지 마십시오. 근데 만약에 이 경우에 이렇게 해놨어도 이것은 채권자가 유치권 배제를 신청한 것이 유치권이 없다고 인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공사를 한 것이 자기가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 것이라 그러면은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되지만은 건물 자체가 망가져서 고쳤다 그러면 유치권이 인정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유치권을 버틴다고 하면은 낙찰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한테 딱 넘겨버리는 것이 뭐 10만 원 주더라도 그것이 편하게 빠지는 것이지 그 변호사 비용을 아끼는 거는 10만 원 아끼는 거고 지를 때는 5천만 원, 7천만 원씩 1억씩 지르면서 꼭 마무리할 때 변호사한테 몇백만 주면은 공무사한테 몇십만 원 주는 건 아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입주를 들어갈 때는 작게, 낙찰을 받고 마무리할 때는
쓰는 그런 마음으로 입찰에 들어가게 되면은 해결이 된다. 이런 뜻으로 오늘 15개를 가지고 추천한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끝마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좀 입찰에 들어가고 싶고 궁금한 것이 있고 현장 답사를 가봤을 때에 다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게 있으면 저한테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낙찰을 받는다고 해서 제 컨설팅 비용 달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언제든지 낙찰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낙찰을 받으면 저하고 같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 해결해 나가는 것을 저한테 항상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히들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무슨 그런 경우에 무슨 마지막 그런 경우에 무조건